인대와 근육도 관절의 일부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따른 연골의 변화를 뜻하는 말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다가 결국 뼈와 뼈가 맞닿아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생긴다는 것. 하지만 최근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노화뿐 아니라 부상이나 과도한 사용, 무리한 압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연골이나 뼈, 활막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때 분비되는 염증 물질들이 연골의 분해를 촉진해서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노인들만의 질병이 아니라는 뜻에서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에는 연골의 마모가 돼서 생기는 것이 골관절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골뿐만 아니라 뼈의 상태도 중요하고 특히 활막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런 데서 그런 조직에서 염증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골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된다는 게 최근에 들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거 4, 5년 전 또는 그건 10년 전과 지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개념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성동구의 한 경로당. 아침마다 경로당을 찾는 김동일 할머니에게 가파른 계단은 고행의 길이다. 심한 무릎 관절염 때문에 매번 난간에 매달리다시피 계단을 오르고 난다. 간신히 올라왔지요. 얼굴이 다 화끈거려요 지금. 높은 계단은 손으로 짚고 오셔야 돼요. 네. 저기서 올 때도 이렇게 올라와요. 허리 아프시거나 무릎 아프시거나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노인들에게 퇴행성 관절염은 그 어떤 질환보다 흔하고 또 심각한 병이다. 19분 정도 오셨는데 그중에서 한 분 빼놓고는 다 지금 관절염, 허리, 무릎 아프시다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 8, 90%는 관절염을 앓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관절염 유병률은 14.6%, 단일 질환으로서는 가장 높다.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60대 여성의 40%, 70대는 70%, 80대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 방사선적 관절염 소견을 보인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고통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다. 제일 무서운 게 관절이야. 애 낳는 건 저리 가라. 애 낳는 건 저리 가라. 관절 안 아픈 사람 몰라. 얼마나 아픈데 애 낳는 건 저리 가라요. 애 낳는 건 그냥 애만 낳아버린 그만이잖아. 이거는 막 마냥 아픈데 어떻게 그냥 붙잡고 울다가 그냥 너무 아프게 그냥 영감 손을 붙잡고 나는 죽어 이제는 꼼짝 못해 그러고 울고 그러다 일어나서 불러다가 여기 갖다 주지니까 전에는 하도 잠시라도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화상을 입을 만큼 뜸도 떠봤고 소문으로 떠도는 민간요법도 안 해본 게 없다. 고양이도 먹고. 고양이도 드셔보고. 그럼요. 또요. 고양이를 들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죽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여기다 씌우면 낫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봤어. 사람이 걷는 게 제일 다리가 제일 첫째 문제요. 이 팔은 아파도 걸어 다니잖아요. 이거는 못 다니면 꼼짝 못 하는 거야. 먹을 걸 사 먹을 수가 있나, 입을 걸 사 입을 수가 있나. 다리가 제일 첫째 중인데. 사실 관절염에 걸린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절염을 비교적 덜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관절염에 걸리면 우선 걷거나 앉는 등 기본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1000명당 125명으로 심장질환이나 당뇨, 치매 등 다른 질환에 비해서 가장 높은 장애 발생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한 조사 결과 관절염으로 인한 생산액의 손실은 연간 6,249억 원으로 주요 만성 질병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현대 사회에서 이 관절염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관절 질환은 단지 퇴행성 관절염만이 아닙니다. 손명자 씨는 제2의 청춘이라는 60대를 관절염의 통증 속에 갇혀서 보내고 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간단한 집안일조차 힘겹다. 아이고 그 진통이군요.
막 줄 같은 걸 금방 아이고 여기서 그때 못 나오다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게 기어다녀서 어떻게 기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막 엎드려 기어가지고 화장실 깬지 갔다 그냥 지 아빠가 부축하고 막 이러는 거지. 손을 이렇게 구부러지셨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쪽 이렇게 다 나와요. 이런 게 볼렁볼렁. 손가락부터 발가락 끝까지 관절 마디마디 솟아오른 결절. 오랜 류마티스 관절염이 남긴 흔적이다. 염증이 뼈까지 파고들어 몇 해 전에는 무릎 인공 관절 수술도 받았다. 이렇게 변형됐다고. 예. 아프기 시작한 건 18년 됐을 거예요. 그게 뭐 무릎 밖에 다 그냥 수술했지, 척추 다 했지, 뭐 엉치고 뭐고 그냥 막 엉망진창인데. 그 병원에 가면 내가 막 울어요. 어쨌든 내가 그냥 얼른 죽고 싶은데도 그냥 누가 해요. 손 씨의 지난 20년은 그야말로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전쟁이었다. 일기장은 고통의 시간들로 가득하다. 가족들의 삶도 고단하다. 바깥일은 물론 집안 살림까지 도맡은 남편.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그냥 꼬부리고 그냥 쩔쩔매니까. 그러니까 뭐 안 도와줄 수가 없지 뭐. 그래 힘드는 건 일단은 견연 못해. 그리고 했다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지 20년이 가까운 지금 손 씨의 상태는 어떨까? 무릎도 괜찮으시고. 근데 무릎이 예. 여가 이렇게 예. 저기 여가 이렇게 좀 아파 여기가. 할머님은 아주 장기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셔갖고 이미 뼈에 손상이 많이 온 상태고 또 전신적으로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피부도 얇아지고 또 골다공증도 심해지고 부작용도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무릎을 제외하고 손목과 팔꿈치, 어깨며 고관절, 발목, 발가락까지 모든 관절이 손상됐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골관절염과는 전혀 다른 질병이다. 관절의 활막에서 분비되는 특정 성분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공격을 함으로써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처음엔 활막이 두꺼워지지만 발병 1년 이내에 뼈가 파괴되면서 관절의 변형이 시작된다. 변형이 심한 경우 장애를 동반할 수 있고 심지어 염증 세포가 눈이나 폐, 심장, 혈관 등으로 퍼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활막만 두꺼워져 있으면 그것은 치료를 제대로 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이 했을 때 1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1년 이후 진단받은 지 1년 이후에 치료가 시작이 되면은 그건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통풍 역시 관절염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이다. 관절에 불룩한 결절이 생기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하지만 원인은 좀 다르다. 통풍은 몸속에 요산이 쌓여 생기는 병이다. 환자의 결절 부위를 절개해보면 하얀 요산 덩어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종의 단백질 성분인 퓨린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다.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날카로운 요산 결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요산 결정은 주로 관절 부위, 뼈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 쌓이는데 백혈구는 이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 공격을 시작한다. 하지만 미네랄의 일종인 요산 결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백혈구만 파괴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백혈구의 공격이 반복되면서 심한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위험한 것은 요산 결정이 혈관에 가서 박히는 경우 고혈압, 동맥경화, 신장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통풍에 의해서 생기는 그 통풍성 관절염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더 통증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통풍을 질병의 왕이라고도 부르죠. 반면에 통풍은 요산만 제대로 잘 치료를 해서 몸속에 있는 요산을 제대로 잘 배출시키고
혈청 요산 농도를 5.0mg/dL 이하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합병증이라